자, 시그널 또 들어가 봐야죠.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예,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이 고문 주식회사 광장의 황태규 부장조합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주영 아나운서 또 첫 번째 뭐가 들어왔습니까? 네,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된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와 반도체 섹터가 그 수급 줄다리기를 하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에코프로가 10% 넘게 급등하면서 에코프로 BM도 함께 상승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의 대장주이자 주도주로 함께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기차 캐즘에 갇혀 있던 배터리 종목들이 왜 로봇으로 인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자 발행된 2차 전지 관련된 리포트에 따르면요.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구동할 때 3시간에서 4시간밖에 이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 8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산업 현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더 필요하고 삼성 SDI와 도요타가 2027년 상용화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죠. 2026년 수익률을 함께 예측해보는 표를 보면서 그 전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 SDI를 무대로 한 독주하고 있는 삼성 SDI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그룹주, 롯데 관련 종목까지 오늘 더 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은 삼성 SDI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서 2차 전지 관련 전망을 함께 세워본다면 어떤 종목들로 옥석 가리게 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뭐 또 똑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빨리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먼저? 새로운 게 뭐 있습니까? LG 엔솔 휴머노이드 배터리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네네. 거기에 뭐 줄기 꽂아갖고 갈 거 아니고. 네. 맞습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로봇 섹터에 대한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제가 뭐 조금 실수를 했었습니다. 뭐 RS 오토메이션을 알테오젠이라고 잘못 얘기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로봇 섹터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2차 전지 섹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2차 전지가 굉장히 큰 상승세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상승세에 대한 시작은 어디서부터 됐을까? 결론은 원재료에 대한 리튬 가격에 대한 급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리튬 탄산염 가격이 업황 바닥론을 좀 형성한 부분이 분위기적으로 좀 있었고, 수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유럽의 판매 EV에 대한 판매 지표 개선이 있었죠. 특히나 2025년 작년에 12월 달에 EV가 휘발유에 대한 그런 판매량을 추월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그런 회사 같은 경우가 기술적으로도 낙폭과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튼 이제 그 업황제 전반적으로 봐서도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기에 접어드는 모습들이 조금 기대감을 앞서서 좀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좋겠죠.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이 소재 업체는 뭐 호재로 반영이 되겠지만 결국 셀 업체한테는 이제 마진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측면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업황의 개선이라고 인식은 가능하나 다만 이제 수요가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 신호가 잡혔다라고만 인지하시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부분이 이제 확 개선되는 부분이라기보다 점진적인 개선세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중국의 그 배터리 수출이 조금 그 VAT 환급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좀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에는 반사의 이익이 일부 좀 기대감이 좀 형성이 좀 되고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한 개선세 플러스 그다음에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세가 있으면서 당연히 배터리까지도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좋다, 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업체들 여러 가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에코프로, 기타 등등 이제 회사들이 많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삼성 SDI 같은 그런 기업을 좀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쪽으로 뭐 ESS용 LFP 배터리가 2조 원에 대한 공급 계약이 2027년부터 3년 동안 이제 공급이 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현지 라인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세금적인 부분도 좀 이렇게 호재가 좀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매출 가시화 단계로 있어서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가 분명히 잡힐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2차 전지의 이제 그 투자 심리라고 하는 것은 개선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조금 더 가속되고 연속성을 가지려면 시세가 결국에는 실적이 지금 하향하고 있잖아요. 하향의 마무리가 됐느냐의 여부일 텐데 2차 전지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아직 다 4분기가 마무리가 안 됐죠. 아직은 전부 다 발표된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순차적으로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물론 안 좋을 거라는 거는 예상하는데 얼마나 안 좋고 안 좋음이 멈추느냐. 그러면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뭐 소위 말하는 턴 어라운드 네네. 내지는 뭐 바텀, 락 바텀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게 이제 가능할 거냐인데 인성익 고문께서는 실적에 대해서는 2차 전지 어떻게 보세요? 실적이 우리 보통 2차 전지 실적이 작년에 워낙 안 좋았어요. 그 전에 23년도에 워낙 좋았고 24년도에 뭐 거의 적자로 마이너스로 다 웬만한 기업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전부 다 이제 적자로 전환했는데 올해 실적은 어떠냐? 상당히 개선됐어요. 작년에 적자를 다 뛰어넘고 흑자로 다 돌아갔고 빠른 기업은 23년도치 영업이익을 거의 까지 일단 진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작은 기업들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개선된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주가도 거기에 이제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작년도 이렇게 개선이 됐는데 올해 더 나빠질 이유가 있나라는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2차 전지의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 그 오늘 좀 특징적인 게 특이한 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네. 일단 개인들은 코스피 중심으로 매수를 해요. 네네.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은 코스닥 중심으로 매수를 해요. 근데 사실 그게 구분의 의미는 이제 없어졌을 의미는 텐데. 없는데 오늘 양시장이 다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은 그냥 코스피 중심 뭐 삼성전자, SK 중심으로 매매를 했고 기관하고 외국인은 에코프로나 뭐 SDI, LG 에너지솔루션 이쪽으로 중심적으로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코스닥이 뭐 3천까지 간다. 글쎄 그건 나중에 가봐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은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하여튼 다 이쪽에서 먹을 건 이쪽에서 챙겨 먹고 저쪽에서 먹을 건 저쪽에서 챙겨 먹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양상처럼 지금 쌍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쪽이 팔고 한쪽이 매수를 하면 한쪽이 좀 빠지면서 풍선 효과로 다른 쪽이 오르고 뭐 이런 현상이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각자 하고 싶은 쪽으로 매매를 하는데 양쪽이 다 오른다. 그러니까 오르는데 아무래도 대형주 쪽으로 오른다는 게 좀 특징이다라는 생각인데 오늘 그런 쪽에서는 뭐 에코프로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가 거의 지금 작년 한 10월 달 대비해서 지금 거의 3배가 올랐거든요. 안 오른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요즘 웬만한 종목들이 뭐 배를 오른 게 거의 뭐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뭐 한 종목 갖고 있다면 수익은 내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현 상태에서 이전 상태에서 오늘 계속 오르겠느냐. 그제 거래량 피크치고 어제 거래량을 붙으면서도 장중에 빠지면서도 소화를 해냈거든요. 그게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는 것은 글쎄 지금으로서는 그냥 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자금이 워낙 지금 예탁금이 90조가 넘은 상태에서 큰 종목이면서도 안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작은 종목, 새로운 종목을 찾기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2차 전지는 에코프로
그다음에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쪽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매매하다 보니까 그런 쪽이 하루 쉬었다 하루 올라갔다 이런 양상도 보이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거의 추세를 현재로 거스린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오늘 2차 전지 뭐 로봇까지 반도체 통화해서 같이 오르기 때문에 지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략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략은 계속 매수입니다. 매수. 예. 황태희 부장은 어때요? 저는 일단 조정시 매수인데 잠깐 제가 첨언을 수급 측면에서 좀 말씀 좀 드리자면 네.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스피가 일단 5,000피를 달성을 하고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동향도 살짝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좀 있단 말이죠. 다시 얘기해서 기관 같은 경우가 지금 코스닥을 조 단위로 매수한 게 진짜 거의 없는 일인데 뭐 ETF 때문에 그렇지 예,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된 매수세가 금융투자가 약 한 80% 정도로 잡힌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는 것은 일단 덩어리 큰, 그러니까 업종에서 봤을 때는 바이오 업종하고 2차 전지 업종이 가장 이제 업종 중에서는 비중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코스닥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바닥론을 만들어내면서 회복기에 접어드는 부분들은 분명한 것은 2차 전지란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아직 갈 길이 좀 남아 있다. 다만 등락에 대한 시세의 관점에서 등락에 대한 폭이 최근에 과도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모아가고 다시 한번 좀 재매수하는 그런 관점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그림을 보고 있어서 이제 뭐 그림 보는 건 제가 뭐 그렇게 예전에 하고는 이제 차트라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예전만 못하졌죠. 세태가 좀 변하면서 그래도 보긴 하는데 에코프로는 이렇게 단계별 상승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림 보면은 계단같이 생겼네. 이 계단식 상승이라는 게 무서운 상승이죠. 네. 하여튼 뭐 강하네요. 시세가 강하니까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 안에 내용 보면은 뭐 앞으로의 업황, 뭐 휴머노이드 로봇 또 거기에 또 우주항공까지도 뭐 배터리 얘기를 붙이면은 그림은 많아지니까 그렇게 서사를 지금 그려가고 있네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 인정하고 자, 두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감은 로봇 부품주에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SPG가 장 초반 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거침없진 질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주가 상승의 트리거는 바로 LG그룹과의 밀착 행보입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최근 LG 사이언스파크와 함께 협력해서 이 고성능 고정밀 감속기를 함께 공동 개발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양산 시점, 로드맵 이 함께 공개가 되었습니다. 내년까지 초도 물량 5,000대를 양산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시장에서는 정말 실제로 실적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SPG의 감속기는 K방산에서도 매출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차처럼 고정밀 감속기가 필요한 방산 부품 내에서도 SPG의 감속기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실적이 없는 로봇주 내에서 더 돋보이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SPG에 대해서 왜 시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예측하고 있는지 성장 전망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PG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 약 80에서 100억대 성장과 매출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때에 대비해서 약 60% 가까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증권사는 예측하고 있고요. 2024년 대비 3년 뒤인 2027년 그 이상을 본다라면 약 6배 가까이 성장한 600억대 매출까지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배경은 SPG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시장, 로봇 사업 자체가 2030년까지 약 2배에서 3배까지 급 성장할 거라는 그 기대감이 함께 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적까지 함께 동반되고 있는 SPG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IT
IT 투톱만 잘 가는 것이 아니라 소부장까지 그 온기가 함께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심택의 고성능 패키지 기판이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오늘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심택이 나올 때는 핵심 키워드가 온디바이스 AI인데요. CS2026 이후 단순히 클라우드에만 AI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전부터 핸드폰, 다양한 기기, 내 손에 들어오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필수적인 게 바로 심택의 고성능 패키지 기판이죠. 특히나 업황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 DDR5로의 전환도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3D 낸드에 대한 설비까지 확장하면서 기판 수요까지 함께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과연 심택에 대한 전망, 소부장에 대한 업황 저희가 어떻게 전망해야 할지 오늘 그 전망 함께 세워보시죠. SPG 시가총액이 벌써 이제 3조원을 넘어가네요. 진짜 격세지감이에요. 이 SPG 제가 한참 탐방 다닐 때 십수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10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주가가 막 5,000원대였나? 탐방을 진짜 많이 갔거든요. 이 코스가 있습니다. 애널들 데리고 가면은 남동공단에 갔다가 소래포구 가가지고 주꾸미에 소주 한 잔 이게 코스였는데. 그래서 주꾸미도 많이 먹었거든요. 이 기업을 제 참 기억을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에만 가도 항상 그 LG하고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LG 통돌이 세탁기의 모터 그게 주력이었거든요. 벌써 이제는 감속기 대단히 하여튼 격세지감입니다. 자 이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변하는 거는 세월도 변하지만 기업도 변하겠죠. 최근에 시간이 좀 안 돼서 못 가본지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SPG 혹시 파악되는 어떤 다른 내용이 좀 있을까요? SPG만 올라간 건 아니고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폭발적인 시세가 있었죠. 그리고 저번 주에도 이제 제가 잠깐 이제 브리핑 말씀을 드렸을 때는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좀 챙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때 휴림 로봇에 대한 그런 노이즈가 생기면서 지금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등락에 대한 폭이 위아래로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SPG 역시 오늘 거의 상한가였나요? 쭉 터치를 하고 지금 25% 정도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물론 로봇 원가에 있어서 적게는 40%, 많으면 60%까지 감속기 부분이 차지를 한다. 이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부품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고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분야는 감속기. 그래서 SPG가 좀 상승이 좀 나왔다. 물론 실질적으로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 기존에도 이런 주가가 올라오기 이전에도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숫자로 그나마 단 몇 억이라도 찍히는 회사가 SPG였고 그 이외의 회사들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조금 대장주격으로 감속기 부분의 대장주격으로 SPG라는 이 회사가 좀 올라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25년도 3분기에 매출이 841억, 영업이익이 49억 이렇게 해서 3분기 개별로만요? 예, 누적은 맞습니다. 아니죠? 예, 개별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안 되는 감속기 기업 중에 이제 중심에 있다. 이렇게 이익은 볼수 나는데 있겠죠. 시가총액에 비하면은 이익이나 상당히 매출 적죠. 규모는 앞으로 많이 늘어나겠죠. 네, 앞으로 많이 늘어나겠지만 대단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ER이라고 하는 주가 수익 비율을 항상 산정하면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로봇은 PER로 보면 지금 해석이 다 안 되잖아요. 많게는 몇천 배도 있고 지금 SPG도 한 200 몇백 배요? 100배가 넘는 것 같은데 HTS 상에서 나오는 PER은 250배 이렇게 나와요. 네네. 250년을 이제 영속하는 기업으로 시장이 인정한다는 건데 그건 그거고. 자, SPG 그래 실적은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성장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지금 모멘텀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최근에 LG 사이언스 파크하고 고효율 로봇용 고효율 액추에이터 감속기 MOU를 좀 맺었고 로봇 산업 전반적으로 피지컬 AI에서 휴머노이드로 이제 확산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감속기의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극도로 지금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매출적인 평가는 나중에 다시 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숫자로 계산을 해서 주가를 맞추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상단에 대한 고가, 역사적 고가 구간에서 상한가까지 밀어 올리고 거래량이 좀 일반적으로
거래량 평균가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거의 이제 100%라고 봤을 때 95% 이상까지는 현재 올라온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익 매도를 하고 신규적인 관점에서는 좀 보류를 하고 관망하고 그러한 지금 관점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차익 실현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시세가 이게 뭐 꺾였다 끝났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네네. 아무도 모르니까. 네, 하여튼 차이중이랬다. 여기 그 IR 담당이 차이중 씨거든요. 네. 실명을 뭐 얘기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차이중 과장이었는데 지금 팀장으로 또 승진하셨네. 한번 보고 싶네요, 진짜. IR 계획이 있네요. 다울투자증권에서 어디인가? 네, 한번 공식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SPG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심택으로 또 가네요. 글쎄 오늘 심택이 아주 뭐 강하게 올라가네요. 거래도 뭐 어제 오전장인데 어제 거래 벌써 2배가 넘어섰어요. 오후까지 가면은 한 서너 배 나오겠는데 일단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오늘 터진 이유는 뭐 PCB 관련해 갖고 고성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PCB 관련해 갖고 이 회사가 이제 PCB하고 이제 패키징하는 회사인데 원재료가가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작년에. 네. 그래가지고 3분기에 원재료 가격을 동박 쪽층? 예, 동박 쪽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 3분기에 그걸 넣으면서 그러니까 4분기 넣으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원가 비용이 올라와서 원가 넣으면서 근데 그 원가 경쟁력 대비해 가지고 이 회사가 그 납품하는 회사에 협상력이 있느냐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관계되는 회사가 경쟁 회사들이 대덕전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있기 때문에 그쪽 회사에 비해서 경쟁력이 뛰어나냐 그렇게 협상력이 뛰어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원가는 올라가고 그런 쪽에서 실적이 작년에 이제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작년에 그러니까 24년부터 계속 적자거든요. 적자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작년에 흑자로 돌아섰는데 3분기 실적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올해 실적이 상당히 대단하게 좀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글쎄 원가 경쟁력을 어떻게 전가할까? 왜냐면 이제 원가가 올라가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걸 협상을 해야 되는데 다른 회사가 치고 들어오면 쉽게 말하면 한미 반도체와 그 한화 비전과의 관계 그런 우리가 쉽게 보면은 그런 쪽에서 이제 원가 경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가능성이 있을까, 강도가 어느 정도 셀까라는 쪽에서 그런데 최근에 오르는 거는 외국인 매수예요. 외국인이 한 달 동안 거의 한 160만 주를 매수하는데 한 달 동안 이틀 빼고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 봐서는 가격은 좀 올라가겠다 싶은 생각은 계속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이제 대장주는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보면서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이제 올라갈 거니까 혼자 따로 올라가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한번 보시면서 해야 되고 일단은 대덕전자도 마찬가지 오늘 대량으로 거래가 터졌거든요. 그리고 내일 웬만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미국도 이제 나옵니다. 그 매그니투스 7 중에 한 3개 정도가 실적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주가는 많이 올라갔다. 실적 당연히 좋게 나오는 거 안다. 뉴스로 기사화됐다. 뭔가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 오늘 거래 터진 걸로 봐서는 이 종목은 일단 관망을 하시고 사는 매수 타이밍은 좀 밀렸을 때 한번 길게 보면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크니까 그런 네. 쪽에서 매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기법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태웅 관망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시그널을 또 보도록 하죠.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네, 오늘 시장에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까지 함께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젠백스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왜 게임 체인저로 등극했는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시죠. 젠백스라는 기업부터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젠백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있는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면서 꿈을 꾸는
바이오 관련된 사업까지 함께 연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미세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해주는 필터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요. 특히나 이 진행 중인 바이오 사업에 있어서 임상 진전 소식을 함께 전했는데요. 이 젠백스가 만들고 있는 약은 뇌 질환을 고치는 약 GV1001 신약입니다. 최근에는 이 희귀질환 치료제가 임상 진전 소식을 전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한층 더 끌어올랐죠. 그런데 임상 호조 소식을 전한 기업은 많은데 왜 하필 젠백스가 이렇게 급등하는 걸까요? 바로 자금 이슈가 있는데요. 막대한 연구비를 위한 264억 원의 조달 성공 소식을 통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기대치만큼 추가 상승도 가능할 걸까요? 오늘 상승하고 있는 젠백스 향후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LG CNS. 시장에서는 탄탄한 실적이라고 평가하며 증권사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왜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지 그 전망을 함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LG CNS 같은 경우에는 AI와 클라우드라는 강력한 신사업, 새 엔진이 돌아가며 IT 서비스 기업에서 AI 플랫폼으로 체질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 역시 특히 외부 수주가 늘어나면서 더욱더 탄탄한 체력을 갖췄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LG의 AI 연구원에서 특히나 그 주축의 역할을 하면서 추가적인 매출 돌파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피지컬 AI부터 디지털 화폐까지 미래의 인프라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LG CNS 현 주가에서 공략할 기회가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아, 어려운 기업인데 젠백스 앤 카일은 또 어디로 갔나? 네. 찾다가 말았는데 뭡니까 젠백스? 젠백스 글쎄요, 그냥 뭐 제 개인 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2010년인가 11년도에 대폭적인 뭐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네네. 좀 매매를 해보고 한 번도 아직 해보지 않은 뭐 그런 뭐 전자공시 회사긴 한데 열어보면 너무 이게 소란스럽긴 해요. 네. 그렇죠. 뭐 그 매출적인 부분도 많이 조금 유산증자, 나오지도 않고 사실상 우리 쉬운 표현으로 그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뭐 약간 뭐 작전중 뭐 이런 느낌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렇다고 정의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냥. 뭐 어쨌든 그런 GV1001 그 당시에도 같은 재료였어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진행성 핵상마비 임상 데이터가 장기죠. 72주 분석에 있어서 안정성이 좀 강화됐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25년 5월 달이죠. 5월 2일이었나 7일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FDA 희귀약품에 대한 지정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패스트 트랙에 선정이 좀 됐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뭐 사실상 별다른 건 없고요. 최근에는 그 류게릭병 1B 이게 이제 유럽에서 추진 중이다. 임상 추진 중이다. 뭐 이 정도가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데 리스크는 당연히 있죠. 그 희귀약품에 대한 특성상 글로벌 3상 모집에 대한 기간이 좀 변수로 좀 잡힐 수 있고 3상이 구체화되면서 추가적인 규제 지정이 좀 핵심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실적으로 지금 평가할 수가 좀 없는 상황인 것이고 재료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얼마나 주가를 끌어당길 수 있는 부분인가 이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이제 물량이 떨어지는 악성 매물의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이 좀 볼 수 있고 양봉 이후에 개파하겠다는 부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그 투캔들이 이제 올라오는 시점에서 지금 뭐 거의 뭐 16% 뭐 이상 상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세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6만 원 선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시 한번 조금 하락세를 만드는 그런 모습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 매매는 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치고 빠지기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냥 관망 정도만 하는 뭐 그런 그 포지션을 잡으시는 것이 좋지 네.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망 그들의 영역이군요. 네네. 네.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LG CNS입니다. 여기도 뭐 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로 계속 갔다가 떠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까? 하여튼 뭐 이게 이제 통합 서비스, 통합 구축 서비스 하는 회사의 LG예요. 근데 네. 이 회사가 이제 하는 게 주로 하는 게 데이터 플랫폼 구축하고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새로 또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 사업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작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LG의 그 서비스를 구축하는 통합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자본금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글쎄요 이게 특별하게 뭐 특별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오를 수 있을까? 근데 오늘 같은 장에 지금 3%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글쎄 내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아직 주목받는 회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그렇게 뒷받침되고 있는 회사는 아니다. 작년에 실적이 재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나아진 거 없고 작년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어요. 8% 증가했는데 매출은 1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서 뭔가 좀 안정적인 측면 실적에 대비해서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안정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다 해서 회사는 내년에는 수주를 확대시키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 받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최근 며칠 어젠가요? 무슨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목표가를 9만 1,000원까지 잡았어요. 현재가 대비해서 한 30% 넘게 지금 30% 올리는 그런 목표가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단은 목표가 크게 나왔다. 뭔가 이 가능성이 뭔가 있지 않겠나 전문가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기대를 해보는데 일단 거래량 측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맞는 종목은 아니다. 하지만 오늘 빠졌기 때문에 한번 내일 한번 기대해 본다는 쪽으로 결론 짓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은 관망입니다. 관망. 예. 내일은 기대하는데 관망인가요? 왜냐면 일단 오늘 시장을 봐야 되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뭐 따라가니까 오늘 마이너스니까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내일 한번 바라보고 그런 쪽에서 매매하시니까 적극적인 상황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강한 매수다라는 거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시그널 알아봤고요. 두 분 오늘 또 수고해 주셨는데 주식회사 광장의 황태규 부장,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